네,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IBS 카메라는 미래통합당 서구을 기호 2번 박종진 후보와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박종진 후보에 대한 양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쉬운둘 52세입니다. 고려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고요. 채널A 시사토크 캐도남마의 메인 앵커를 지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양력을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빠진 부분 있으시면 우리 후보 나왔으니까 직접 한번 다시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엄청 빠졌는데요. 그랬습니까? 네. 예. 정치팀장 출신이고 경제부장 출신이고 네. 국제부장, 예. 청와대 출입기자. 네. 저는 이제 기자 출신 앵커입니다. 네. 아나운서 출신이 있고 기자 출신이 있는데 기자 생활 20년 이상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캐도남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종편 최초의 데일리 생방송 시사 토크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그램으로서 네.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을 그 이후에 강적들, 대찬 인생, 박종진 라이브 쇼, MBN 종합뉴스 메인 앵커, 채널A, 네. 뉴스A 종합뉴스 메인 앵커, 그 다음에 SBS 플러스의 메디컬 X, TVN의 둥지 탈출, 네. 그다음에 애들 생각, 그다음에 상암 타임즈 네. 시사 프로그램, 그다음에 MBC 공부가 뭐니 예. 뿐만 아니라 뭐 리얼 토크 들어봅시다부터 시작해서 박종진의 집중문서 많은 프로들을 네. 했습니다. 이거 좀 말씀 이렇게 하라고 기회를 드리고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네. 지금 동아방송예술대 초빙 교수.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 참 언론인 앵커 대상, 네. 대한민국 연예 대상 부분 MC 최우수상. 네. 이쪽 방송 쪽도 많이 했네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문화 연예 대상 MC 부분 최우수상.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 혹시 시청자들께서 혼선을 좀 있을까봐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후보 단일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와 만난 인사 말씀 간략히 좀 해주시죠. 네. 압도적 추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투력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캐도남마 박종진 인천 서구 캐도남마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경제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저는 안보와 경제,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안보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 공자님. 예. 왜냐하면 굶어 죽는 국민 앞에 네. 안보가 사실은 두 번째다. 의미 네.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안보가 더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공자 논어에서 나온 얘기 듣고 경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먹고 살고 북한은 지금 안보는 튼튼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경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 했어요. 예. 좀 지난 얘기를 하면은요. 하여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네네. 후보다. 네. 경제부장 출신이다. 동아일보 미디어 그룹의 채널A 경제부장을 3년 했고 경제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삼성부터 시작해서 현대자동차 전 그 출입을 다 했던 대기업을 출입을 했던 황금인맥의 소유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강적들의 진행에 나왔던 모든 그 멤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인사 말씀으로 제 가늠하는 걸 하고요. 네.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이 사실 이제 광주광역시 출신이시죠. 그리고 네, 전라남도 광주 출신입니다. 그 서울서 생활을 거의 다 해오셨는데 네. 연고가 좀 약하다는 서구울에 또 단수공천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 얘기 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20대 때 네.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인천에서 굉장히 통학을 하면서 다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친인척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친인척이. 그리고 또 여기 2년이 돼서 6년 전에 이쪽 또 구의원 시의원들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 조기축구도 하고 여기 관계자들하고 멤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서구를 또 많이 오게 됐습니다. 여기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지역에 역동성 있는 후보로서 이 지역에 너무 할 일이 많다. 네. 저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얼마든지 서울의 편한 자리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삶의 의미가 없다. 예. 그건 정치인의 의미가 나는 없다고 별로 봤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일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 내가 의미가 있는 곳, 예, 거기를 찾았습니다. 소위 보수 쪽에서는 여기가 험지입니다. 네. 험지에 도전하는 게 내 삶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정치인의 사명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험지를 선택해서 멋진 승부를 펼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네. 그 쉽지 않았습니다. 과정이 또 처음에 단수공천 받은 네. 과정도 좀 있었고 좀 어렵고 또 그 과정에 잡음도 좀 있었고요. 또 보수 대통합의 취지 아래 전국에 또 두 번째 또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역경이 있었는데 그 뒷얘기를 좀 개인 신상 질문으로 좀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 예, 여기 오자마자 이행수 위원장을 찾아가서 네.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간을 기다리다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다음에 이제 뒤늦게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론조사 단일화로 그 과정에서 또 감정이 조금씩 또 상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은 다 단일화됐기 때문에 이행수 캠프에 계신 분들도 다 와서 네. 네, 지지 선언도 해주시고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없는데 그 과정들의 마음의 상처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보수 단일 후보로 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정말 우리 보수 국민들, 네. 그다음에 우파 국민들에게는, 주민들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고민하지 않고 이제 투표장에 직접 나올 수 있는, 예, 나올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제 예.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동기를 마련해줬다. 이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지역은 물론 그 전부터 이쪽에 거주도 하셨고 또 인적 교류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갖고 있는 고민, 문제점 다 파악하고 계실 거로 봅니다. 자, 그렇지만 서구을이 갖고 있는 현안이라 하면은요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서구을이요 네. 굉장히 좀 땅이 넓습니다. 한 예. 국회의원 지역구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네. 땅이 넓다는 얘기는 각 현안이 다 달라요. 동네마다. 예, 연희동, 검암경서, 청라 3동이 갖고 있는 숙제와 불로대곡동이 갖고 있는 숙제가 다릅니다. 예. 예,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오류 왕길동이 갖고 있는 게 다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쓰레기 매립지 문제, 종료 예. 문제 여기에 예.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교통, 지하철 5호선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과연 지하철 9호선이 검암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느냐, 아니면 검단 사거리 쪽으로도 올 수 있느냐. 네. 예,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요. 예. 지하철 2호선이 과연 언제까지 불로대곡동으로 언제 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하철 7호선 이것이 청라 3동까지 올해 착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2030년까지 가는 거냐. 예. 이 시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교통이. 그 다음에 일산대교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과연 빨리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사들이는 거, 예, 보상을 빨리 끝내서 인천시가 빨리 보상을 끝내 그게 올해 내에 착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것도 관심이 많고 제가 이제 특별히 제가 내놓은 교통은 올림픽대로로 대심도로 지하도로에서 서울 예. 강남까지 30분 이내로 예. 아무리 막혀도 20분까지는 그냥 갈 수 있도록 예. 30분 갈 수 있는 그런 대심도로를 국비 예산으로 제가 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정도가 교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현안 과제가 많이 남만데요. 네. 이제 쾌도잖아요. 이제 뚫으시려고 네, 이제 뚫어야죠. 공약을 이제 내놓으셨던데 그에 앞서서 어제는 헌법 소원도 하셨던데요. 이거 예. 일부에서는 뭐 이벤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헌법 소원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변호사가 한두 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네네. 이거 사실은 이거는 양심과 정의의 차원이거든요. 예.
내 쓰레기를 우리 앵커님, 본부장님 집에 앞에 버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네. 예. 전 세계에서 이 법 자체가 폐촉법 자체가 굉장히 인권을 무시한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권과 양심과 정의 차원에서 네. 이거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정식으로 누군가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제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그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변호사들하고 오랜 기간 동안 네. 그 얘기를 듣고 오랜 기간 동안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계속 따져서 네. 예, 어제 이만큼 자료를 첨부해서 냈습니다. 네. 헌법소원에 접수까지 했습니다. 예, 예.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거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법을 떠나서 인권의 문제입니다. 좌파 정부가 가장 소중히 하는 게 인권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평등권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예.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평등을 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예. 왜 우리만 이렇게 살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위헌 소송을 건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원래 뭐 이랬다 저랬다 해보세요. 정주영 현대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밑에 이사진들하고 임원들이 전부 야 허허벌판에 저 현대조선 지어라. 예? 저 배 만들어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막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 딱 한마디였습니다. 해봐. 해보고 나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가서 얘기해. 예. 해봐. 그게 정주영 회장의 말입니다. 항상 모든 일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예. 했습니다. 이제 배가 아픈 건지 네. 아니면 뭔가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예. 저는 행동으로 합니다. 압도적 추진력을 합니다. 예, 예. 예, 이거는 30년 동안 못한 얘기입니다. 왜 못합니까? 내가 하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하는데 왜 못합니까? 예? 30년 살면 뭐하고 예. 20년 살면 뭐합니까? 본부장님? 네. 실천해야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헌법소원 낸 건 2025년 쓰레기 매립 종료화가 별개의 문제로 지금 문제 종료 제기를 이전에 하시는-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네, 네. 25년 종료는 이미 벌써 사자협체에서 결정된 거고요. 예. 저는 이걸 한 이유는 그 이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예. 지금 대체부지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가만히 있습니다. 눈치 보고 제가 이걸 화제로 올려야 됩니다. 네. 국회 가서 떠들어야 됩니다. 들어 누워야 됩니다. 단식 들어가야 됩니다. 깎아야 됩니다. 머리. 다 과정을 거치고 네. 대체 불입지 이제 부랴부랴 서울하고 경기 만들 겁니다. 헌법소원에서 핵심이 뭐냐? 남의 집 쓰레기 우리 집에 버리지 말합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네. 폐촉법에 분명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권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 발생지 처리 원칙이 폐촉법에 분명히 박혀 있으면 네. 서울, 경기, 인천 각 구에 있는 쓰레기가 우리 구에 올 수 없다. 일본은 1,800개입니다. 각 시군구가 다 있습니다. 영국은 각 시군구가 서로 사고 팝니다. 쓰레기를. 네, 네. 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질문 드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약이라면 당선된 이후에 진행을 하는데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공약이었습니다. 예, 공약이었는데 네. 바로 등록과 동시에 하신 것 같아서 자, 뭐 웃음이 나오긴 하는데 예, 예. 제가 이 공약에 있지 않습니까? 각 네. 가정에서 받아봤지만 네.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불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그냥 해버렸습니다. 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강화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알아보니까 네. 한 달 이상 살면 예. 자격이 있답니다. 예. 예. 지금- 그것까지도 법률 검토를 다 한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지금 그 환경 부분의 문제는 여하튼 수도권 매립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 교통 분야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서울하고 30분대 강남이 네, 올림픽대로 지하로 대신도를 그 파겠다는 부분을 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쓰레기 매립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저쪽 그 원당 그 길로 해가지고 쭉 가면 뭐 유연 사거리 그쪽으로 해서 쭉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올림픽대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엄청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김포차들하고 다 겹쳐가지고 네. 예,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하로 들어가서 올림픽대로
50m 미만은요 보상을 안 받습니다. 네. 50m 미만. 우리나라 이 굴착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대심도로로 해가지고 여의도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강남역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잠실이나 한 번 쓰고 저쪽 미사리 한 대심도로는요 많이 쓰면 안 돼요. 예. 예, 한 3군데 정도 빠져나오는 걸로 해서 네. 그러지 않으면 교통이 안 막히니까 그 정도 되면 네. 네. 한 2-3군데만 만들어 놓고 그걸 국비 예산으로 그것만 하면은 박종진이 여기 서구을 주민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자격? 시원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유권자한테 시원하죠? 여쭤보시기로 하고요. 하여튼 제가 이건 초청 그리고 대담 지하철 통해서- 5선이 더 중요한 게 예, 예. 원당역, 예. 완정역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네. 지하철에서 합승, 이렇게 합승이라고 하나요? 이게 합승이 아니라 환승이죠, 환승. 환승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정역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가서 거기서 차량 기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또 검단 사거리 주민들의 입장은 이 지하철 5호선이 검단 사거리를 거쳐 김포로 가는 거 있어서 이거는 이제 홍철호 의원이나 그쪽 당선자들하고 예. 운동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중앙 무대에서만 30년 기자로 작가로 교수로 그 다음에 앵커로 모든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네. 인맥이나 이런 게 여기 묻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 전국적인 그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국회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협조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인물을 인천 서구을에서 국회의원으로 배출해줘야 된다. 그러면 중앙 무대에서 인천 서구을이 중심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 뭐 세계의 중심까지는 좀 오버고요. 예. 예, 적어도 수도권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의 화제의 도시가 될 수 있다. 일단 쓰레기 매립지가 인천 서구에 있다는 거를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속에 한 명도 몰라요. 예. 기자들도 모르고요. 경기도 주민들도 몰라요. 이거 화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누가 일으킬 수 있어요? 언론인 출신, 방송인 출신. 어쩌면 중앙 무대에서 활약한 제가 가서 할 수 있다. 이거는 확실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사전에 공약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공약이 너무 많아서 제가 또 많지 제한된 않아요. 시간이 뭐 교통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래서 교육은 좀, 있어요. 네, 교육을 제가 여쭤보려고 네.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대학 유치 고등학교 설립 이게 좀 신선하고 좀 새롭게 다가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거요? 해양. 예, 해양대학. 여기가 지금 예. 환경의 보고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지부터 시작해서 환경 관련해서 네. 엄청난 논문도 많이 나왔고요. 환경 네, 네. 공단도 여기 있고요. 예. 네. 엄청나게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이왕 이럴 바에 환경과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해양과 환경과 관련된 대학을 전문 대학을 유치하는 게 좋다. 그 전문 대학이라는 게 4년제가 될 수도 있고 3년제가 될 수도 있고 해양 전문 여기서의 전문은 어떤 프로페셔널 예. 네, 이러한 대학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2년제, 3년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예, 예. 프로페셔널. 경찰대 같은 경우도 4년제 아닙니까? 예. 그런 프로페셔널 대학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겠다. 해양 관련해 가지고 대기업체가 많습니다. 예, 예. 조선소도 많고 중공업도 많고 많아요. 네. 이런 기업체와 아무래도 연계를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대기업을 아는 건 뭐 당연히 제가 상대방보다는 아는 정도가 비교가 안 되겠죠. 예, 경제부 기자 그렇게 많이 경제부장 출신인데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상대 보고 후보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상대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죠. 그분 착하신 분 같아요. 예, 예. 거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비방하지 않습니다. 네네. 좋은 얘기야. 그분 착하신 분 같아요. 우리 저 서구을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박종진 후보한테 이런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왜 박종진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꼭 당선돼서 국회를 가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어떻게 그분들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치는요. 예.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엉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책임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걸 아무나 해서요? 아무나 하면 됩니까? 이 중요한 일을. 그리고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모든 부분의 상부 구조입니다. 정치가 잘못되면요. 경제 지금 꼬꾸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완전히 망가지고 있죠. 사회는 불안해지죠. 안보는 불안해지죠.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정치는요, 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지금 빨리 떠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떠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떠나세요. 그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인기 어떻게 보면은 앵커로, 그 다음에 시사 토크 진행자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학 지금 교수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제가 출마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어떤 확실한 믿음 하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쪽을 선택하면, 여당을 선택하면 야당이 나를 반대할 것이고, 내가 야당을 선택하면 여당이 반대할 것이고, 제 지지자들, 저의 팬층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누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선택한 겁니다. 소명의식이 있고요. 이미 캐도남마라 강적들 지나가면서 유명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깨도 뻣뻣한 게 이미 다 빠졌고요. 네. 그런 과정들을 지켰습니다. 네. 권력욕도 느껴봤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이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진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내 한 몸 바쳐서 희생의 정신으로 정말 멋지게 깨끗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예. 네,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공약이나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렸던 중에 좀 아쉬운 게 좀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마무리 발언으로 겸해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여기 천주교인들 여기 하늘의 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정리정돈이 안 됐는데 네. 이거 현대화 사업 반드시 이뤄내겠고요. 네. 우리 천주교도들의 소망이고, 그래서 하고 또 청라에서는 그 고등학교, 예. 사립고등학교를 하나 꼭 설립해달라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실용예술고등학교인데 예. 이게 또 외국어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일단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큰 병원이 없어요, 어린이병원. 지금 여기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 인천 서구입니다. 예. 30, 40대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린이병원 이거 설립하는 데 집중하겠다. 또 오류 중학교가 없어서 중학교를 1시간 되는 거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동안 정치인들 뭐 했는지 이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구 주민들 웃도록, 얼굴에서 미소가 짓도록, 네, 그렇게 살기 좋은 서구 만들도록 저 박종진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뽑아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천 서구에 뼈를 묻겠다는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그거는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인천 뼈를 묻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러나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믿음에 저버리지 않도록 활기찬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이 시간에는 미래통합당 서구을 기호 2번 박종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IBS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